뭐랄까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그 우리 민주진영 안에서의 화두가 너무 이제 과열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얼마나 우리들 자체, 그러니까 우리 스태프들 자체 안의 의견들과 또 제 개인적인 의견,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부딪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건 매우 건전할 수 있는, 저는 이제 뭐 두 가지식으로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고 싶으면 이거는 매우 건전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오늘 뭐 얘기가 나온 김에 그냥 편안하게 우리 식구들끼리 뭐랄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누가 소리를 질렀으니까 대나무 숲의 마음으로 지금 현재 파문이 일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오마이뉴스 인터뷰와 그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없는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얘기를 필요로 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대충 기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추미애 전 장관이 어제 오마이TV에서 출연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1년 만에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게 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을 밝히는 과정 중에 이제 가장 주된 내용은 윤석열 징계안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하러 들어갔을 때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퇴 권고를 받았다. 요 내용이 이제 주된 핵심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앞뒤가 잘라진 상태에서 이걸 보면 일 잘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을 일방적으로 문 대통령이 자른 것 같지만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일단 제대로 된 팩트로 진행해 볼 줄을 이렇게 어떤 개념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사에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당시에 윤석열에 대한 징계안을 강행을 했었고, 이 징계안을 통해 가지고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아낸 상태에서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상황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제 요거 그대로 멘트를 좀 읽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전화를 해서 결국 징계 결정이 내려졌군요. 축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추미애 장관은 축하라뇨. 임기 보장된 검찰총장한테 2개월 징계하려고 이 난리 피운 거 아닙니다.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만 제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노영민이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사직서 들고 청와대로 오세요. 이 얘기를 합니다. 즉 사직에 대한 얘기를 먼저 비서실장이 꺼낸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시작한 거 마무리 짓겠다니까 대통령의 뜻입니까? 나는 사직서 쓸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노영민 실장이 말을 못해요. 그 상황에서 통화 직후에 청와대에 가서 얘기를 했었고 1시간 동안 두 사람의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독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얘기 말미에 그동안 수고하셨고 검찰개혁에 제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행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고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당에서 요구하는데 당이 장관직 사퇴를 원하는데 이거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해 주세요라고 하는 직접적인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만 들어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미애 장관을 자른 것 같지만 나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추미애 장관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문자나 공문이나 전화로 자르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1시간 동안 얘기를 듣고 그동안에 대한 공치사를 하고 그리고 그만두셔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이 너무 원합니다.
라는 부분인 거죠. 그때 당대표가 이낙연입니다. 이게 한겨레 기사인데요. 12월 28일 기사네요. 윤석열을 탄핵하자는 그 민주당의 그 의원들이 많았어요. 이거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낙연이 제동을 겁니다. 그러면서 현안을 넓게 보라. 이렇게 해서 당대표가 이걸 막아서요. 응. 그리고 그 당시에 당대표로서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양정철과 정세균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현재 검수안박 프레임에 갇혀갖고 우리가 밀립니다. 라고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이제 강력하게 주장관의 사퇴를 요구를 했었다는 거죠. 왜냐면 이 당시에 이낙연은 이미 그 박근혜 사면론에 대한 얘기를 꺼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박근혜 사면론 때문에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추미애 장관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당시 총리가 정세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그 한 달 전입니다. 이낙연이 윤석열 탄핵하다 하는 거를 하지 말아라고 반대한다고 하기 한 달 전에는 이미 윤석열 추미애 동반 사태를 정세균 총리가 얘기를 꺼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지난 경선 대선에 민주당 경선에 정세균, 이낙연 다 나왔어요. 추미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두관도 나왔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 당시에 민주당은 사실은 이제 이낙연 사면 프레임에 지지율의 결집도가 떨어지면서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패배를 했는데 이 역시도 추미애 장관의 무리한 검찰 개혁의 역풍이었다라고 언론과 함께 이걸 다 떠넘기면서 사실상 추미애 장관을 파묻었죠. 자,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는 모르겠고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길 대통령이 나가라고 했다. 윤석열 편 들어줬고 뭐 총리 편 들어줬고 이낙연 편 들어줬으니 문재인 실망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결국.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 얘기를 꺼낸 시점과 의도에 대한 걸 뒤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언론이라든지 그 모든 그 프레임들은 자 문재인이 추미애를 잘랐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따르는 사람은 추미애를 욕하고 추미애를 따르는 사람은 문재인을 욕해라. 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일종의 민주당 내의 세력 갈라치기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프레임인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시사평론가나 진보 유튜버들도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분석이나 편을 드는 거에 있어서 뭔가 좀 주저하고 있는 듯한 이러한 느낌들을 주고 있어요. 왜냐면 두 사람 다 둘 중 하나 고르라고 하면 둘 중 하나 고르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건데 이런 논리를 펴버리니까 지금 어느 편도 못 서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둘 다 비판받아야 될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둘 다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리 국장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 사람들 말을 들어줬을까? 잘 모르겠어요. 말할 수가 없어. 추미애 장관도 모르겠다고 했잖아. 왜 그랬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라고 했잖아. 몰라요. 아마 문 대통령은 말 안 할 거야. 근데 모르잖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욕하면서 끝나면서 자기 욕 다 먹고 그냥 전 대통령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는지. 그러면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 결정에 대한 말 안 하지. 공식 입장을 안 내놓을 것이다. 네. 그리고 나는 추미애 장관 좀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고. 물론 알겠어. 그때 당시에 이낙연이 반대해가지고 당에서 부담되니까 추미애 나가야 된다고 한 거를 이낙연이 얘기를 했고 이낙연이 윤석열 탄핵도 못하게 했고 그리고 저 최성의 말 들어보면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야 했잖아요. 어쨌든 그런 이 사람이 돌아오니까 이낙연이 돌아오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그때 다 알고 있으니까 니 조심해 라고 말하려는 것도 알겠어. 그리고
추미애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할 거잖아요? 그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할 건데, 내 그때 너무 억울하다. 그것도 알겠어. 근데 왜 지금, 그리고 문 대통령 비난하는 사람 지금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비난해요. 비난하고 난리를 쳐요. 그래가지고 짜증나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자기 답답한 거를 여기 풀어가지고 이제 지지자들끼리 싸우게 만든, 나는 이런 정부적 판단 안 되는 사람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찾아봤어요. 그 김두관, 아까 말했잖아요. 그 경선 후보로 김두관이 나왔다. 김대중이 나와가지고 추미애 장관한테, 당시 전 장관이죠. 경선에 나왔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KBS 최강 시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후보가 노무현 탄핵, 윤석열 산파, 김경수 사태, 자살골 해트트릭 선수다. 정무적 오판을 책임져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 추미애 장관 맞아요. 그래서 자기 미안하다고 삼부일배 했죠. 근데 그 주변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볼 때는 좋겠어요? 나는 안 좋을 것 같긴 해. 자, 더하기 김경수 사태 자살골 해트트릭, 이거는 뭐냐, 드루킹을 고발했는데 결과가 김경수가 깜빵에 가버린 거지. 그렇게 될 줄 몰랐겠지. 이게 제대로 된 수사지가 안 돼가지고 그때는 추미애 대표가 민주당 당 대표였어요. 드루킹을 고발할 때는 추미애 대표가 당 대표였다고. 이렇게 되면 김경수도?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추미애 장관을 그렇게 신뢰했을까? 그 생각도 좀 들긴 해.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건 개인적인 모르겠어. 근데 정치인이라면 민주당 다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민주당 잘 되자고 하는 거죠. 그럼 민주 세력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해가지고 어설프게 또 그 진행하는 사람도 난 별론데, 아무튼 어설프게 얘기를 애매하게 했는데 결국 문 대통령이 사퇴시켰다. 윤석열 편들어줬다. 어떻게 하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 잘 뭉쳐라 몇 번을 얘기했어요. 아무튼 지금 이 얘기대로라고 하면 정무적 판단이 추미애 전 장관의 정무적 판단의 실수가 아니냐라는 게 이국장 의견인 거죠? 나는 정무적 판단을 이렇게 하시는 분은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탄핵도 정무적 판단.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국장 개인의 소견에 의한 본인의 판단인 거예요. 각자 얘기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거를 동조하거나 또는 거기가 아닌 부분을 비판하시라고 그냥 여과 없이 우리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억울했는데 문재인 왜 잘랐지 나를? 싫어. 그럼 이거 깔래. 이게 뭐예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 욕해봤자 우리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예? 좋아요. 거기까지 일단 들어봅시다. 자, 문희정 시사평론가의 어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이 방송 들으시는 이유가 우리 송 작가님 탁월한 평론 들으시려고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사실 그 평론을 빛나게 해주는 그냥 양념 같은 존재니까 저희 때문에 송 작가를 너무 사랑하지만 송 작가 TV 구독 취소할 걸 하지는 마세요. 그냥 저희도 여러분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정된 정보 내에서 저희가 당사자 말을 직접 만나서 들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혼란스럽잖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판단해? 저희도 똑같은 거에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을 놓고 지금의 추미애 장관의 모습을 보고 추미애가 지금까지 마치 온전히 다 옳았던 것처럼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국장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을 사실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권력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일정 부분 그 부분은 동의를 해요. 진짜 권력욕과 이 나라를 위한 어떤 이익이 합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금상첨화죠. 지금까지 그런 대통령이 있었나요? 노무현 대통령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그런 권력욕을 가지신 분이죠. 왜? 아, 내가 해보니까 이걸 바꾸려면 권력을 가져야겠구나. 노무현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하신 거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작이 좀 다른 입장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읍소에서 저희 국민들이 살려주십시오 해서 대통령으로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가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사람의 성정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저는 1차고요. 그 다음에, 맞아요. 추 장관의 얘기처럼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게 맞아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과 부딪혀서라도 추 장관을 저는 끌고 가면서 검찰개혁을 했었으면 너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상 당과 타협하는 길을 저는 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저는 특별히 어떤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기용해야 돼 하는 어떤 욕심이 강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꼭 곁에 두고 이 사람을 꼭 이 자리에 앉혀야겠어라고 욕심부린 사람은 딱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조국. 그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부채감이 그렇게 저는 강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당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중론을 모아가지고 그냥 다들 다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사에 있어서 우리 마음 같지가 않았어요. 확실하게 이 사람 여기 꽂아주고 저기 꽂아주고 이걸 했었으면 너무 좋았는데 그걸 안 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성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건 아쉬운 대로 저는 남겨두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응어리일 수밖에 없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어떤 시작점이 그때였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가장 크게 회한으로 남은 부분이 사실은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정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 부분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갖고 굉장히 이제 다각적으로 문제를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 제 의견이야. 늘 언제나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믿든 안 믿든 신빙성을 가지든 안 가지는 문제가 아니고, 몇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에 있는 프레임을 밖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누굽니까? 윤석열이야. 경이야. 윤석열 하나를 보고 싸우는 과정 중에 우리 지금 안에 있는 다투고 있는 이 모든 등장인물들은 사실상 전부 다 지금 있는 정권을 타파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자, 지금의 추 장관의 얘기가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당시에 추 장관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물러나니 나라의 기경이 무너지는구나라는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데, 난 사실 이건 좀 오버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만일에 그 윤석열의 사태, 진퇴 이 좌우를 떠나가지고 차기에 대한 권력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당시에 민주당이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대선 후보는 사실상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낙연이었어요. 워낙 확고한 이낙연의 위치가 있었고,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때는 이재명의 존재가 보이지 않을 때예요. 그리고 늘 우리가 알다시피 뭐 수박들을 비롯한 낙지를 비롯한 그 윤석열과 검찰과 삼부토고는 다 하나의 무리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이낙연이 만일 대선 후보가 됐다면 윤석열은 국진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 안에 남아 있었거나 정치하고 관련 없는 야인이 됐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낙연의 프렌대로 이낙연이 스스로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고 다음 정권을 이어받아서 수박 정권을 탄생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가 급부상하는 이재명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입지가 흔들렸어요. 결과적으로 그 이재명을 꺾기 위해서 대장동을 꺼내놨던 거고, 결국은 나중에 간발의 차이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도권에서 엄청난 몰표에도 불구하고 간발의 차이로 지고 나서는 사실상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한 일종의 방해 공작을 했던 게 이낙연입니다. 즉 이낙연이 그렇죠. 이낙연이 이때 바라보는 추미애는 잠정적으로
차기 대권 구도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낙연은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라 추미애라고 하는 사람의 정치적인 어떤 생명을 끊어놔야 차기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만들어놔야 자기가 원만하게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이 총출동을 해갖고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을 무너뜨린 것이죠. 만일 그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해갖고 만일 추미애 장관을 밀고 갔었다고 하면 아마 지금의 국진 분열 못지않은 일종의 청와대와 민주당하고의 또 간극이 생겼을 거예요. 막 대통령 탈당 얘기 나오고 지지율 떨어지는 거 책임 전부 다 대통령 탓으로 돌리고 막 이런 분위기가 돌아갈 수도 있는 위기였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의 입장으로서 지금 그 원래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새 놈이 같은 말하면 믿어지게 된다고 사실이 된다고 맞아요. 그런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그 고사성어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정무적인 감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그러한 실망 때문에 기존에 이낙연한테 실망했던 사람들이 이재명을 밀었고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이낙연은 그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했다고 해요. 이건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윤석열을 당선을 시켜. 그리고 저거를 나중에 탄핵시켜갖고 내각제나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정권을 다시 가져오자. 윤석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던 주변 측근들하고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낙연은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그 대선 주자나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외적인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검찰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재벌 기득권이라든지 등지하고 밀접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다는 거야. 심지어는 색깔도 초록색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낙연은 이 윤석열쯤이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고, 어찌됐거나 이재명을 안 도와서 간발의 패배를 만들면 대선 패배의 원흉으로서 1년 17일 동안 외유를 하면서 다시 재기의 기회를 기다린 거예요. 어차피 윤석열이 이따위밖에 못할 거는 걔도 알고 있었다는 거지. 아니, 그래서 이 모든 사안에 있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의 갈등뿐만 아니라 문파가 있고 지금의 친명이 있고 비명이 있고 이와 같은 민주당 안의 모든 분란의 중심은 결국 이낙연인 거고 그 이낙연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생겼다라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지금의 사람들만 보지 말라니까요. 이재명 대표, 지금 저희가 강력히 대통령이 돼주길 원하는 그 대표도 한때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해서는 안 될 말들도 했었고 행동도 했었던 사람이고 추미애가 틀린 적이 없었다니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존경하신다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도 추 장관을 정치인으로서 응원하고 우리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공과 관은 명확히 합시다. 추 장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끌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십니까? 노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자로 만들 정도다.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면 탄핵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던 내가 탄핵 찬성론자들을 말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보고 재신임을 스스로 평가하겠다며 대국민 협박을 한 것을 보고 탄핵하지 말자고 할 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추미애 장관은 장군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맞아요. 추 장군이라는 별명이 맞아. 일단 나서서 칼을 잡으면 막 휘두르고 앞으로 앞뒤 보지 않고 치고 나가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와 같은 언행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아니, 우리가 정답이 아니라 앞서서 계속 그래. 얘기했잖아요. 저희 생각이 이렇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제 후를 보자고. 이미 일은 벌어졌으니까. 자, 앞으로에 있어서 지금의 사태가 조용히 하라니!
그럼 내가 방송을 왜 하는데? 웃기네, 나보고 그런 말해. 댓글로 싸우지 말고. 아니, 이게 중요한 건 이 사태 이미 벌어졌어. 모든 사람이 만나면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추미애가 올랴, 문재인이 올랴를 놓고 윤석열은 사라져버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게 수습될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 제가 한번 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셔도 좋고 동의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근데 지금 하는 제 얘기를 들어보고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나가지 마시고 네, 주문한 거 취소하지 마시고요. 잘 들으시라고 한번 들어나 보시라고. 내 얘기 들으러 오셨다면서. 자, 지금 있는 상황은 현재 우리 민주주의에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득이 되면 득이 되지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의 전개구도를 바꿔가게 될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 이낙연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낙연이 이미 대선 출마에 대한 얘기를 했죠. 대선 출마 선언 비슷한 걸 이미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으로 나오든 국짐으로 나오든 제3당으로 나오든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고 얘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지가 손 벌릴 수 있는 낙지파 그리고 친문으로 불리는 세력들하고 그러니까 반 이재명으로 불릴 수 있는 친문 세력들하고의 또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야합의 시작 단계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미 이 인터뷰 전에 이틀 전에 자, 민주당의 야성이 떨어져서 안 되겠다. 내가 내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민주당하고 같은 각오로 가지 않는다고 이미 선언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정계에서 민주당이나 뭐 여러 관측이나 언론에서 떠돌고 있는 게 조추 김손 연합이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조국 장관, 추미애, 그리고 김남국, 손혜원을 중심으로 한 조추 김손이 출범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22일 날 손혜원 전 의원이 이 방송에 나와서 SNS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국 중심의 당을 통해 갖고 새로운 창당을 준비를 하고 그것에 비난을 많이 듣고 있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합류해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이 얘기가 22일 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민주당 분단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분들 다 민주당 소속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낙지들과 그 반명 세력들이 있어갖고 민주당의 어떤 그 노력이나 성과에 비해서 민주당을 조금 뜨뜻미지근하게 보는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나타남으로 해서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민주당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민주당이 뭔가 개혁적인 성향으로서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데 그러한 강인함이 없다, 개혁에 대한 진실성이 없다는 점에서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3지대에 있는 분들이 전체 투표층의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그 층을 노리고 지금 계속해서 창당하고 있는 양양자나 금태섭이나 지금 이낙연이나 앞으로 안철수 같은 놈들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자 죽어도 국짐은 싫은데 민주당은 아직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대안할 수 있는 당이 뭐 없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분들 그러니까 조추 김손 연합이 출발할지 창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분들이 같이 모여갖고 세력을 이루고 여기에 지금 뭐 송영길과 윤미향까지 참석할 수 있다, 참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믿고 따르는 세력 이외에 지금 우리 같은 그 개혁을 바라는 민주당 지지자들 이외에 제3지대나 중간지대에서 민주당을 알듯 모르게 알고 있던 사람들한테 새로운 대안으로서 이 당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이 등장하게 되면 민주당하고 같은 행보를 해갖고 언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민주당이 같이 합칩니다. 이 구도로 가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개혁의 기치를 좀 더 세게 걸고 지금의 정의당이나 진보당이 하지 못하는 또는 기존의 민주당 안에서 안 일어나고 있는 개혁적인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다라고 하는 대안 세력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거는요, 민주당 안에 있는 그 파일을 잘라먹는 게 아니라 민주당하고는 별도로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중도 지역에 있는 새로운 지지자들을 끌어낼 수 있는 나는 굉장히 바람직한 정치 세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정의당에 실망하신 분들도 사실은 이쪽으로 올 수 있고 또는 국진당에 실망하신 분들 중에서 좀 상식적인 분들도 올 수 있는 말 그대로 진짜 제3지대가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축 임손 얘기를 22일 날 들을 때 많은 분들이 분당을 한다는 얘기냐, 손혜원 미쳤다라고 하면서 손혜원 관련된 비난 글들을 쓰고 막 이거를 던지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저는 과연 이게 가능해진다고만 하면 이거 하나만으로 다음 총선에 이긴다. 왜? 일단 민주당은 지금 있는 추세에서 어떻게든 150석 이상, 과반수 이상 따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150석이 아니란 말이야. 200석이란 말이야, 200석. 개헌과 탄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실 200석 얻게 되면, 야권이 얻게 되면 지들 스스로 내려가요. 그리고 지금 어디들이 중간지대를 이낙연이나 호남당이나, 저쪽에 있는 유승민이나 이런 애들이 얻어가는 것보다는 확실한 색깔이 있고 앞으로 윤석열이랑 더 극렬하게 민주당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싸워줄 이유와 명분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정치 세력을 만드는 건 난 나쁘지 않다고 본다는 거야. 따라서 지금 이거를 비난으로만 칠 건 아니에요. 지금 추미애 장관한테서 일종의 이제 추미애 장관을 비난하는 세력들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는 문파라고 하는 세력들이죠.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해서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지되고 있던 우리가 늘 문파라고 있는데 도대체 이 파는 수장이 누군지 조직이 누군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문파들인데 네. 그 문파들한테 전쟁을 선언한 거예요. 추미애 장관은. 추미애 장관 언제 추미애 장관 이낙연이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또는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한 비난은 꺼내놨습니다만 현재 민주당이나 이낙연이나 현재 민주당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비난을 꺼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서 추미애 장관을 중심으로 한 손혜원이 이제 앞으로 이제 결속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회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겠죠. 이미 추미애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는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심점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김남국 같은 친구 민주당에서 이제 못 받아주잖아요. 명분상으로. 그런 사람 키워서 살려야죠. 그리고 혹시라도 공천에 밀리거나 지금에 있는 지역구에서 밀려나갔고 혹시라도 배제받아서 우리가 못 구해냈던 진짜 제대로 된 정치인이 앞으로도 생기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혁신적인 민주정당 또는 민주 세력이 하나 생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희망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갖다가 여론으로 때려 눌려서 이걸 분열의 조짐으로 해서 이제 민주당 분열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안 돕는다. 내지는 추미애는 민주당을 배신했다는 논리에 여러분들이 빠져버리게 되면 추미애 장관이 꺼내놓은 이 용기와 왜냐면 이 말을 꺼내놨다고 하는 건 이만한 역풍을 당연히 계산할 거거든요. 네. 이러한 계산하에 꺼내놓은 용기 있는 발언 자체를 못 쓰게 만드는 거야. 지금 전쟁 중이잖아. 용병이 됐든 아니면 귀순병이 됐든 뭐 하나 우리 쪽에 도움될 수 있는 세력과 칼이 있다 그러면 더더욱 연대하고 뭉쳐야 돼요. 심지어 변희재까지 지금 델다 쓰는 판에
변희재를 데려다 쓰는 판에 추미애를 욕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송 작가가 또 내피셜 돌린다. 희망 고문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뭐 그건 뭐라고 저는 얘기 못 하겠어요. 하지만 지금의 이 상황은 결코 우리 민주주의에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추미애가 등장했을 때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은 이낙연과 윤석열인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꾸 문재인 대통령 비난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지. 그렇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문재인만 보이냐고.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 왜냐면 결재권자가 문재인이니까 결정 나면 누군가 문재인이 도장을 찍거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도록 했던 노영민, 이낙연, 양정철, 전해철, 정세균 이 새끼들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를 보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아직도 민주당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발 아니 이 열정을 댓글을 쓰라고 저기 윤석열이나 제가 말씀드린 기사 거는 댓글로 쓰시라고 이 열정을 그때 거기 문재인 가셔가지고. 대통령 결정도 저는 싫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옳은 결정을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도 실망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도 우리 욕했어요. 그럼요. 욕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린 그때 수박이 어느 정도로 퍼져 있는지 모를 때였어요.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때 뭔가 이상하다, 자꾸 이상하다. 왜 민주당이 뭔가 문재인 대통령을 방해하는 것 같고 우리가 우리 당원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 것 같다라는 굉장히 우리가 뭔가 찝찝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응원해야 돼라는 마음이었고 지금 우리가 그 시간을 되돌려 보니까 그러면 그때도 이 수박들이 얼마나 난리를 쳤겠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제가 아쉬운 걸 뭐냐면 제가 두 분 다 그게 싫다는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그런 선택한 걸 내가 싫고 그거 싫고 추미애 장관이 굳이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 난리를 나게 한 게 싫다. 이 지금 상황에 그거 두 개가 다 싫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적인 결과로 갈 거고요. 아니 그렇게 되면 좋은데. 아니, 가야 돼. 아니 결론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가도록 몰아야 돼, 우리가. 중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걸로 끝내버린다만. 그래서 내가 말은 뭐냐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욕해서 뭐 할 건데? 그래. 그래서 야, 대통령 욕해서 뭐 할 건데? 지금 말이 이제 그 말이에요. 당장에 있는 거는 이 유력이 아니고 지금 살아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윤석열인 거잖아요. 민주당 분열시킨다? 이미 민주당은 분열돼 있어요. 이미 쪼개져 있는 거예요. 저기 통일된 적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한 번도 민주당은 하나의 일심동체로 개혁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헌신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하려고 하는데 검사 탄핵하자고 100명을 모으려고 하는데 김용민이 100명을 모으려고 하는데 그 100명이 안 돼요. 안 모여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민주당은 분열돼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분열된 민주당은 이미 화학적으로 다 섞였는데 이걸 무리하게 가르거나 봉합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들만 남아갖고 제대로 된 민주당, 제대로 된 민주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추미애 장관이나 아니면 조국 장관의 등장, 이 사람들이 민주당 안에 들어오면 똑같아져. 송영길 대표 같은 분들의 역할이 당 외쪽으로 필요할 수 있어. 이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돕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재명 대표의 야성이 사라졌어라고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민주당 내 수박들 때문이잖아요. 수박 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다 쳐내버리고 이재명 대표가 독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근데 그거 못하잖아. 왜냐하면 당이니까. 머릿수들의 대가리수들이 한 명 한 명의 의견들이 모아서 수렴해야 되는 게 정치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체포동의안이 극다위로 나오는 거고 100명 모아서 검사 4명 탄핵하자는데 그걸 안 해주잖아. 그걸 안 해주고 있잖아, 이 새끼들이.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왜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박들이 많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근데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프레임이나 작은 자극만 받아도 민주당을 떠날 지지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여기 막 와서 댓글로 분열을 좀 일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성장통이 아닐까. 저희는 민주당을 지향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송작가 TV라고 하는 방송을 지난 8년, 10년 동안 들어주신 분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분들에서 존재 가치를 찾는 방송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야. 지금 있는 현실에서 가장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가 판단했을 때 명확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금 있는 현상을 분석해드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해드리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같은 이런 즉석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안에 문희정 아나운서 같은 의견을 가진 이정일 이정일 국장 같은 의견을 가진 정신 차려! 다 많아. 나도 내 나름대로 처음에서 띵 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사람들이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의 목적은 뭡니까?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당선되고 그렇지. 국회의장 되고 대통령 되고 당대표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하나 빼고 다 해본 사람이 사실상 추미애입니다. 그런 추미애가 국무총리 안 해보셨는데. 그건 뭐 나중에 내가 시켜드릴게요. 근데 그런 추미애가 이와 같은 얘기를 통해 갖고 여러분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는 거는 이랬다고 내일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해 갖고 제 생각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말이 헛나왔습니다. 이런 얘기할 사람 아니야. 즉 이대로 몰고 간다니까. 지금 있는 민주당을 해치고 있는 문파라고 하는 세력들, 수박이라고 하는 세력들, 이낙연과 윤석열 과거에 검찰총장과 당대표 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 앞으로 내가 그걸 계속해서 꺼내놓을 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더 들어봐야죠. 더 많이 들어봐야죠. 왜? 듣고 알면 알수록 이게 결국은 이낙연과 윤석열의 목을 조일 칼이 될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진정을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막 다양한 의견을 내면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쓰시는 보다 쓰지 않고 그냥 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듣고 계시면서 생각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보 유튜브 방송 찾아보는 이유가 나는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내 생각이 잘못된 건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지라는 걸 좀 들어보고 싶잖아요. 그러다가 설득이 되는 얘기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나를 성장시키는 거잖아. 저희도 똑같아요. 사실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말 추앙에 맞이하는 우리 송 작가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허접하잖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저희는 다수가 허접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거잖아요. 그럼요. 들어보시고 이거 송 작가 저거 이거 정신 나갔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제가 많이 나가셨겠다. 왜냐면 댓글상으로 보면 엄청 많아 보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19만 3천 됐는데 이게 확 줄겠구나 싶었는데 19만 3천이 그대로 찍혀 있는데 이건 뭔가요? 많이 나가셨습니다. 나갔지만 네. 호적은 못 파가는 거지.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20만 원 만드시면 우리 전 직원들이 20만 원씩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네요. 진짜 까먹고 있었죠. 네. 생각도 안 했어요. 천천히 구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